네, 오늘 임순례 감독님이 동물 시민단체 카라 대표이기도 하신데요. 먼저 관객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물보호 시민단체 카라의 대표인 임순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방금 공장식 축산 진짜 보고 나서 바로 영상을 보셔서 좀 궁금증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옥자를 보면서 우리나라 옥자들은 어떤 현실에 처해 있는지 또 궁금하고 또 혹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또 그런 생각이 또 드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네네. 그러면 먼저 옥자에 대한 궁금증 있으실 텐데 제가 먼저 질문을 좀 드리고 포문을 열어볼게요. 카라 말고도 단체들이 동물 단체들이 있잖아요. 최근에는 TV 동물농장 보면은 동물을 구조하는 단체도 있고 또 최근에는 대통령에게 또 유기견을 입양한 단체도 있어요. 폴이라는 강아지인데요. 카라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또 감독님께서는 어떻게 영화 감독을 하시면서 카라의 또 대표가 되셨는지 그것 좀 궁금합니다. 일단 이렇게 늦은 시간에 주말에 이 영화를 보러 와주시고 또 이렇게 토론을 들으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좀 봉준호 감독님한테 조금 미안한 게 이렇게 영화를 원래 보고 나면 그 영화가 주는 예술적인 감흥과 여운을 즐겨야 되는데 갑자기 너무 리얼한 다큐를 보면서 그 영화의 여운을 저희가 좀 뺏어간 것 같아서 좀 같이 영화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오늘 각별히 오늘 종영 기념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또 이렇게 또 현실도 더 많이 알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양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는 굉장히 많은 동물 단체가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작은 동물 단체 말고 큰 동물 단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케어나 동물자유연대나 카라 같은 경우는 특정하게 어떤 동물의 한 분야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카라 같은 경우는 그게 영문 약자인데 코리아 애니멀 라이트 어드보케이트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동물권 옹호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권을 이제 증진시키기 위해서 동물의 복지와 관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모든 활동을 다 하죠.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농장동물의 복지 개선이라든지 아니면은 유기견들 아니면은 길고양이들 TNR 우리가 흔히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친구들의 어떤 복지 개선도 하지만 농장동물, 그다음에 모피 동물, 실험동물, 야생동물, 그다음에 동물쇼를 반대하고 동물에 관련된 모든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영화를 만들면서 어떻게 하다가 카라라는 단체랑 2005년도에 처음으로 인연을 맺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2007년쯤에 이제 대표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았었고, 근데 이제 영화를 만드는 일들은 사실 매일 영화를 만들지 않아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영화에 집중해야 돼서 한 2년 정도를 고사하다가 2009년 5월부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운명이다라고 받아들이고 대표직을 맡게 돼서 지금 이제 이 순간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그 봉준호 감독님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봉준호 감독님이 감독님께서 이제 카라 대표시니까 혹시 옥자 만들기 전에 뭐 어떤 조언이나 이런 거 혹시 구하지 않았을지 궁금한데 그런 연락을 혹시 주고 받으셨는지. 구체적으로는 하지 않았고요. 그 설국 열차 끝나고 나서 그때 우연히 이제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감독님 제가 다음 영화는 아마 동물 영화를 만들게 될 것 같아요라고 이제 그냥 넌지시 얘기만 했었고 이제 비밀이었었는데 사실 뭐 나중에 보니까 이제 뭐 이런저런 자료들을 뭐 저를 통하진 않아도 카라에 자료가 많으니까 이런저런 동물 단체들 그 통해서 자료를 많이 얻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실은 그 봉준호 감독님이 그 굉장히 유명한 소설가 구보라는 소설가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분의 외손자거든요. 근데 그분의 친손녀, 그러니까 그 봉 감독의 사촌 누나가 미국에서 재미교포인데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동물보호 활동가예요. 강미연이라는 분인데 그래서 아까 그 영상에서 보시면 닭들이 굉장히 좁은 배터리 케이지 있었잖아요. 근데 박미연 씨가 미국에서 그 저렇게 사람들이 맥도날드나 이렇게 많은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닭을 소비하는데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영상은 절대 공개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박미연 씨가 굉장히 용감하게 저런 그 배터리 케이지 농장에 들어가서 동영상을 촬영해서 그게 미국에 굉장히 큰 그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너무나 열악한 환경 때문에 박미연 씨 영상을 영상이 공개된 게릴라 영상이 공개된 덕분에 또 법적으로 배터리 케이지 면적이 조금 더 넓어졌고 또 그런 그 어떤 그 닭고기를 많이 소비하는 그런 맥도날드나 이런 데서 조금 더 이렇게 윤리적으로 하겠다라는 약속까지 얻어낸 굉장히 유명한 동물보호 활동가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아마 여기 보시면은 그 도축장 같은 경우 그 실제로 이제 미국의 도축장이나 아니면은 농장 같은 걸 방문하는데 아마 박미연 씨가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네. 그 지금 아마 영상 보고 나서 좀 그 돼지랑 닭들이 이제 감금트럭하고 이제 케이지에 갇혀 있잖아요.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옥자 좀 뒷부분을 봤는데 옥자 마지막 장면에 보면 그 어린 옥자랑 닭들이 마당에 뛰어노는데요. 그런 장면을 사실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시골 마을 어디를 가더라도 다 갇혀 있고 이 영상에서 본 것처럼 지금 현실의 어떤 돼지와 닭들은 이렇게 갇혀서 있는데 아마 그 마트에 파는 고기들 외에는 이런 모습 저희가 이렇게 자유롭게 노는 모습은 못 본 것 같아요. 이 케이지랑 그 감금틀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거 조금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케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돼지를 감금하는 걸 이제 스토리라고 하고 그 닭을 가두는 그 철제를 배터리 케이지라고 하는데 아마 마지막에 이제 저희 카라에서 제공한 영상에 그것들이 얼마나 그 비윤리적인지 그것들이 뭐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느끼셨을 거고요. 이게 결국은 대량 밀집식 공장식 축산을 하기 위해서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사실 동물이 아무리 몇 달 후에 잡아먹힌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동물이 가진 어떤 습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닭 같은 경우는 부리로 자기의 어떤 그 깃털을 쪼아서 뭐 뭔가를 여러 가지 그리고 뭐 날개를 닭들이 굉장히 먼 거리를 비상할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렇고 요새 이제 그 닭 찐리기 때문에 살충제 문제가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그 기사도 같이 보셨을 거예요. 그 닭들이 그냥 바닥에서 평사에서 만약에 그냥 두면은 한 일주일 정도만 두면은 찐득이들이 다 떨어져 나가거든요. 이렇게 날개짓도 하고 서로 부리를 쪼아서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이제 살충제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 저들이 필요한 거는 그냥 살만 그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 닭들이 어떤 고통을 겪든지 뭐 털이 빠지든 뭐 부리가 잘려 나가든 그래서 이제 다른 친구들을 쪼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 낳았을 때부터 부리를 자르고
돼지 같은 경우는 뭐 스토레 가두거나 아니면은 뭐 스토레 가두지 않는 애들은 또 이제 스트레스로 다른 친구들의 어떤 꼬리 같은 걸 잘라 먹으니까 꼬리를 자른다던가 그런 식의 이제 행동을 하는 거고, 돼지도 사실은 굉장히 어떤 진흙이나 어떤 흙을 통해서 그 뭐 흙목욕을 통해서 어떤 뭐 살균을 하고 어떤 돼지가 가진 습성 중에서 그 흙이랑 같이 놀아야 되는, 진흙에서 놀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전혀 제공하지 않고 그냥 그 사용을 한다는 것이 이제 단적으로 그 스토어하고 이제 배터리 케이지고, 그것들이 너무나 비인간적이고 동물복지에 있어서 최악이기 때문에 EU에서는 이제 당연히 지금 폐지 수순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들어오시면서 저희가 이제 공장 대신 농장을이라는 사명을, 그래서 옥자가 개봉됐을 때 이제 저희가 기존에 공장 대신 농장을이라는 캐치프레이스는 카라가 이제 계속 하고 있었던 캐치프레이스인데, 옥자가 개봉되면서 같이 좀 서명 운동을 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10만 명이 서명을 해주시면 저희가 국회에 이 배터리 케이지와 스토어를 철폐하는 법을 입법 청원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미 그 서명하신 분도 있고 하지만 혹시 영화 보시고 무언가라도 내가 조금 그 옥자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 카라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그 옥자 서명 페이지를 여러분들 SNS를 통해서 많이 공유해 주시고 태그해 주시고, 이렇게 되면 10만 명이 되면 저희가 국회에다 꼭 그 청원을 할 거거든요. 아, 네네. 그 옥자 보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동물들이 겪는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되면서 채식을 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근데 영화 보고 나서는 그런데, 근데 밖을 나가면 고기 반찬이 정말 많아요. 나는 뭐 김치찌개 시켜도 고기 반찬이 사이드 메뉴로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또 채식을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고기를 먹지 말자가 아니라 고기를 좀 줄이자, 고기 섭취를 줄이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만약에 뭐 대한민국 사람들이 한 일주일에 하루 정도 채식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그 이제 사실 채식이 정답이긴 한데, 인류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육식을 해왔기 때문에 채식을 전 인류가 70억 되는 인구가 채식을 전체적으로 다 한다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현실적인 거를 감안해서 그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그 육식을 하지 말자라는 움직임이 있어요, 외국에서. 그래서 네네. 뭐 먼데이 미트 프리라고 해서 그 비틀즈 멤버인 폴 맥카트니도 그 홍보대사 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 일주일에 하루 그 채식하는 그 운동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이거를 보시고 나서 이제 봉준호 감독도 이거 보고 나서 이제 굉장히 그 일단 기본적으로 돼지고기 육식을 거의 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마 그거는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영화 제 주변에서도 옥자를 보고 이렇게 채식에 대해서 좀 급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 사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이제 뭐 점심이나 뭐 회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그 채식을 고집하기가 쉽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 이제 채식하고 싶다고 하는 분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일단 뭐 요일을 좀 정해서 뭐 나는 뭐 일주일에 하루만 먹는다든지, 뭐 일주일에 정말 뭐 좋아하면 일주일에 이틀을 먹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먹는 요일을 정하거나, 아니면은 제가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는 거는 자기가 물론 뭐 모든 종류의 고기를 다 좋아하는 분도 있어요.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다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중에 하나를 유독 좋아하는 게 있어요. 나는 닭을 제일 좋아한다, 혹은 돼지를 좋아한다, 소를 좋아한다. 그러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것만 일단은 킵을 하고 나머지 좀 덜 좋아하는 것들은 안 먹는 방식도 굉장히 괜찮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이제 국제적인 어떤 그 교류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여행도 많이 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에 한국인들이 별로 먹지 않던 고기들을 또 새롭게 많이 먹는 경우가 생겨요. 뭐 양고기라든지 아니면 뭐 심지어 말고기, 캥거루 고기, 이렇게 전에 한국인들이 즐겨 먹지 않던 고기들을 새롭게 이제 막 들어와서 먹는데, 뭐
저는 개고기도 그렇고 내가 먹는 어떤 고기의 종류를 줄이는 것도 굉장히 좀 유익한 방식이고요. 그리고 채식에 대해서 담배 끊는 거랑 저는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시거나 아니면은 그래서 만약에 동물 복지나 어떤 윤리적인 차원에서 채식을 하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하면 뭐 담배를 끊는 게 만약에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면 단번에 뭐 금연을 성공하진 않지만 끊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계속 시도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또 끊어지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고기에 대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윤리적으로 고기를 안 먹는 게 좋겠다라고 뭐 생각이 드시면 단번에 내가 시도를 해서 뭐 그 실패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뭐 줄이거나 아니면은 끊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계시면 언젠가는 그게 뭐 실행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네. 요즘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도 많아지고요. 네, 그래서 동물에 관한 또 질문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관객분들 중에 또 감독님이시니까 옥자에 대한 어떤 영화적인 질문도 괜찮고 또 동물들에 대한 뭐 반려동물이라든지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네, 받도록 할게요. 말씀해 주세요.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네,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질문이 그러면 네, 생각할 네, 있으시네요. 저도. 앉아서 질문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영화를 되게 재밌게 봤고 김슬래 감독님 영화도 전에 본 적 있어서 팬입니다. 만화학교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대학 다니고 있는 대학생이고 제가 궁금했던 점은 일단 여기에서 나오는 되게 감정적인 그런 부분들이나 동물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변희봉 배우님께서 연기하신 캐릭터와 마찬가지로 동물을 고기로 보는 분들도 충분히 세상에는 존재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제 법안을 상정하거나 이렇게 뭔가 의견을 제시할 때는 그분들까지 설득할 수 있는 설득력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아까 5가지가 나왔는데 이 스토리나 아니면 배터리 공장식 방식을 하지 말아야 되는 그 중에 이제 그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뭐 호르몬이 안 좋은 호르몬이나 아니면 뭐 인간에게 유해한 물질을 섭취할 가능성이 있다던가 이렇게 되게 다양한 설득력을 지닌 몇 가지가 나왔는데 그게 전부 다 학술적인 방식으로